이 책은 도입부터 제 눈을 확 사로잡았어요. 제가 첫 장을 펼치자마자 이런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안녕, 당신은 책을 첫 장부터 읽는군요. 인상적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뭔가 몰래 하던 일을 들킨 사람처럼 책을 펼치자마자 제가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저자가 말을 걸다니 당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 교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그림책을 가져왔습니다. 제목이 재미있는데요. 바로 소년과 두더지와 여우와 말입니다. 제목만 봐도 금세 어떠한 등장인물이 나오는지 눈치챌 수 있는 제목이네요. 도대체 소년과 두더지와 여우와 말이 어떻게 만났고 함께 무엇을 한다는 거지? 브레멘의 음악대처럼 하나둘씩 만나 함께 연주를 한다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제목인데요. 그러면 이 책의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도입부터 제 눈을 확 사로잡았어요. 제가 첫 장을 펼치자마자 이런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안녕, 당신은 책을 첫 장부터 읽는군요. 인상적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뭔가 몰래 하던 일을 들킨 사람처럼 책을 펼치자마자 제가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저자가 말을 걸다니 당황했습니다. 이 책은 다른 책들과 달리 제일 앞부분에 작가의 머릿말이 무려 4쪽이나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머릿말이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한번 일부분을 읽어볼게요. 안녕, 당신은 책을 첫 장부터 읽는군요. 인상적입니다. 저는 보통 중간쯤부터 읽기 시작해요. 머릿말은 아예 보지도 않고요. 책을 읽는 데에도 이렇게 서투른 제가 책을 썼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저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림은 언어의 바다를 통과해야 닿을 수 있는 섬과 같습니다. 이 책은 8살이든 80살이든 누구라도 읽을 수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책이죠. 저 또한 때로는 8살이기도 때로는 80살이기도 합니다. 저는 당신이 언제 어디를 펼쳐 읽어도 괜찮은 책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마음 내키는 대로 가운데부터 읽어도 좋습니다. 읽으면 낙서를 하거나 귀퉁이를 접거나 책장을 넘기며 손자국을 남겨도 괜찮겠죠. 책의 그림은 주로 소년과 두더지와 여우 그리고 말을 그린 것입니다. 이 친구들에 관해 조금은 말해둬야 할 듯이군요. 물론 설명하지 않아도 보면 알 수 있을 테니 간단히 말하죠. 처음 땅 위로 나온 두더지를 만났을 때 소년은 외로웠습니다. 둘은 거친 들판을 보며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제 생각에 거친 들판은 삶과 닮았습니다. 때로는 두렵지만 아름답다는 점에서. 정처 없이 다니던 소년과 두더지는 여우를 만납니다. 만약 우리가 두더지라면 여우를 만나는 일이 흔치는 않겠죠. 소년은 궁금한 것이 아주 많습니다. 두더지는 케이크에 집착합니다. 여우는 대체로 침묵을 지키고 또 경계심이 많습니다.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 때문이지요. 말은 이들이 마주친 가장 크고 유순한 동물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들은 저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각자 자신만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이들 각자의 모습에서 저 자신을 봅니다. 아마 당신도 그럴 것입니다. 어떠세요? 이 책에 대해서 궁금함이 드시죠? 이 책에 대해서 저자가 이처럼 친절하게 소개를 해놓았다니 정말 저자 찰리 맥커시는 좋은 분일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머릿말을 보았으니 책 안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은 두더지를 우연히 만납니다. 두더지는 자신이 아주 작다고 합니다. 그러자 소년이 말하죠. 그렇네. 하지만 네가 이 세상에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야.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어떤 존재로 인해서 갑자기 내 삶이 180도로 바뀌는 것과 같은 경험. 꼭 180도까지가 아니어도 됩니다. 90도나 60도, 심지어 15도 정도 바뀌는 것도 가능하겠죠. 저는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제 삶은 지금 제가 키우는 강아지 콩이와의 만남으로 인해 삶이 크게 변했는데요. 저는 원래 강아지에 별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콩이와의 만남을 통해 강아지를 정말 너무나 좋아하게 되어버렸어요. 콩이만 생각하면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떠오르고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불끈불끈 용기가 샘솟아요. 그래서인지 저는 이 소년의 말이 너무나 공감이 됩니다. 아무리 작더라도 그것이 생물체면 더 좋겠지만 설령 생물체가 아니라 무생물이라고 하더라도 내 옆에 있고 없고가 큰 차이를 주는 존재. 그런 존재가 나에게 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축복입니다. 두더지가 소년에게 묻습니다.
이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자 소년이 말합니다. 친절한 사람. 한국 사람들은 친절에 대해서 크게 가치를 두지 않는 듯합니다. 친절한 사람보다는 오히려 예의 바른 사람이거나 순종적인 사람에게 더 높은 점수를 주는 듯하고요. 혹은 똑똑한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똑똑하거나 예의가 바른 것도 좋겠지만 저는 50년을 살아보니 친절이라는 것, 영어로는 kindness라고 하겠죠. 그것이 어떤 자질보다 참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나와 가까운 사람이든지 설령 생전 처음 본 낯선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와 같은 생명체라는 것만으로도 환대할 수 있는 태도. 저는 환대의 태도가 참 소중하고 값지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소년이 나중에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표현이 제게 커다란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처음엔 단순히 감동을 하다가 이 책을 몇 번 반복해서 읽다 보니 문득 마음이 아프기도 했어요. 이 어린 소년이 나중에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다니 그 말은 도대체 왜 한 걸까?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 혹시 주변에 거칠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만 만났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자 갑자기 소년이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소년과 두더지는 걷다가 여우를 만납니다. 여우는 사람이 놓은 덫에 걸려 있었어요. 두더지를 본 여우는 만일 자신이 이 덫에 걸려 있지 않았다면 두더지를 죽여버렸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두더지는 망설임 없이 덫을 물어뜯어서 죽을 위기에 처한 여우를 구해줍니다. 그 다음 장면에 적힌 글이 멋집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자유야. 우리는 일상 속에서 여러 선택의 상황을 만납니다. 선택이 어려운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이거나 앞으로 나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는 사람이 도움을 요청했다고 해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른바 세상에서 말하는 똘똘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지금은 도움을 요청해도 분명히 금세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해지거나 심지어는 내가 도와준 것을 잊어버리고 도리어 이용할 게 뻔하다고 생각해서 도움 주기를 꺼릴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힘들게 살든 말든 내 책임도 아니고 내 몫도 아니라고 생각해버릴 수 있겠죠. 그런데 그처럼 세상적으로 똘똘하게 사는 게 과연 좋은 것일까요? 물론 두더지처럼 그가 나에게 해를 끼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움을 주는 것은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도움을 필요한 존재를 만났을 때 그 우연을 도리어 나의 인생에 주어진 선행을 베풀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떨까요? 두더지의 말처럼 용기 있는 선행이야말로 나의 자유를 사용하는 가장 멋진 방법일지도 모르니까요. 그 후 두더지는 냇물을 건너다가 실수로 물에 빠지는데요. 그때 어디선가 아까 구해준 여우가 나타나 이번에는 두더지를 건져줍니다. 다행히 여우는 배은망덕하지 않았고 그가 받은 도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셋은 친구가 되어 함께 별똥별이 떨어지는 하늘을 쳐다보며 앉아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셋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건사해야 할 아름다움이 아주 많아. 그 아름다움은 별똥별이 내리는 밤 하늘일 수도 있겠지만 새 존재의 우정일 수도 있겠죠. 셋은 걸어가다가 이번엔 말을 만납니다. 이번엔 소년이 말에게 묻습니다. 네가 했던 말 중 가장 용감했던 말은 뭐니? 그러자 말이 대답합니다. 도와줘 라는 말. 사람 중에서 남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 하나인데요. 어쩌면 어릴 적부터 혼자 독립적으로 무언가를 하도록 교육받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에게 도움받는 것을 어려워하거나 심지어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수치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몸이 아주 아픈 적이 있었어요. 벌써 7, 8년 전인데요. 그때도 저는 도와달라는 말을 먼저 하지는 못했지만 친구 한 명의 눈치를 채고 와서는 설거지도 해주고 집안 청소도 해주고 여러모로 도와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도움이라는 게 참 좋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저도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줘야겠다라고 결심했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도와줘 라고 말을 하기 어려운 까닭은 자신의 허약함, 약점을 보여주기가 어려워서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강인하고 독립적이기가 기대되는 남자 어른일수록 더욱더 남에게 도와달라는 말을 하기가 어려운데요.
이 책에서는 도와줘 라는 말을 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자신이 강하다는 증명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대담하게 보여줄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그 약점이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게 아님을 거꾸로 드러내는 셈이니까요.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가 닥쳐오면 소년이 말합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사랑하는 것에 집중해. 정말 대단한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가 닥쳐오면 한없이 시름에 잠겨 있거나 일상을 제대로 보내지 못하고 혹은 누군가를 원망하는 데 시간을 쏟습니다. 그런데 이 꼬마 철학자 같은 소년은 그럴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때일수록 바로 눈앞에 있는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라고 말이에요. 저는 왜 이런 지혜를 일찍이 알지 못했을까요? 그랬다면 훨씬 더 어려운 순간들을 편안하고 지혜롭게 보낼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제가 오늘 책의 많은 부분을 소개한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책은 그림책치고는 꽤 두꺼운 책이에요. 그리고 두더지, 여우, 말과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꽤 길게 펼쳐집니다. 오늘 보여드린 그림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그림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아주 소중하게 간직할 뿐 아니라 여러분께 꼭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친절함과 친구와의 우정, 그리고 용기에 대해 통찰력이 듬뿍 들어가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 꼭 한번 도서관에서 빌리거나 구입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